유산소 운동 적응과 체온에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게 운동 후 초과산소 섭취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 사실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끝까지. 일단 운동을 하면 체온이 증가하는데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떤 수준 이상으로 체온이 증가하면은 사실은 위험하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피로감이 유발돼요. 이런 걸 중추 피로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원이 고갈되지 않았는데 피로감이 유발된다. 이건 뭐냐면 생존을 위한 거예요. 여기까지 해. 그래야 안전해. 라는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말초피로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에너지원이 고갈돼서 피로한 거. 이런 건 말초피로. 에너지원은 고갈되지 않았는데 피로감이 온다? 이런 건 중추피로다. 대부분의 원인이 뭐냐면 체온 증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운동을 할 때 체온 조절을 잘한다? 그러면 중추피로가 유발되지 않거나 아니면 지연되겠죠. 그럼 운동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온 조절 기전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체온 조절 기전 중에 수단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1번 땀이에요. 땀. 땀이 난단 말이에요. 땀이 나면은 이게 증발을 해요. 땀이 증발을 해요. 그러면서 열을 가지고 증발하니까 우리 몸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기화냉각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땀이 증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땀은 닦아야 돼요. 근데 최초에 땀은 증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땀은 닦으면 안 되지. 처음부터 땀을 닦는 게 아니고 땀이 증발하지 못하는 시점이 와요. 그 시점은 몸을 적시거나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 땀은 닦아야지. 그쵸? 그렇지만 그 전에 증발하는 땀은 닦으면 안 돼요. 이거 알려주세요. 땀을 닦으려고 그러면 지금은 아니지. 딱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근데 땀이 난다고 했잖아요. 요 전에 어떤 단계가 있냐면 땀샘 있잖아요. 발한선. 땀샘이라고 쓸게요. 땀샘. 요게 흥분해야 돼요. 땀샘이 흥분해야만 땀이 발생하고 이런 걸 발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증발해서 기화냉각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땀샘이 흥분한다? 그럼 얘를 흥분시켜야 되는데 흥분은 누가 시키냐면 신경이 시키는 거예요. 신경이. 그렇죠? 근데 땀은 우리의 의지로 땀샘을 흥분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건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을 거고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반대로 그려야죠. 그렇죠? 거꾸로 그리다 보니까 부교감신경이 있고 교감신경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냐면 여기 절전 저로사회에서는 이거는 신경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고 그쵸? 이건 똑같은데 교감신경의 말단에서 분비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우리가 노르에피네프린이다 이렇게 공부를 일반적으로 하죠. 그쵸? 그리고 부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하는 신경전달 물질은 마찬가지로 아세틸콜린이다 라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땀샘을 흥분시키는 신경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잖아요. 운동은 전쟁 상태죠. 전쟁에서는 교감신경이잖아요. 그럼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노르에피네프린이니까 땀샘을 흥분시키는 신경전달 물질은 노르에피네프린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땀샘에 있는 수용체가 이게 콜린성 수용체다라고 우리가 공부해요. 콜린성 수용체, 콜린성의 성질을 가진 수용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신경은 어떤 신경이냐? 콜린성 신경이에요. 콜린성 신경이어야 땀샘의 수용체에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그럼 콜린성 신경에서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뭐냐? 노르에피네프린이 아니라 아세틸콜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한선을 흥분시키는, 즉 땀샘을 흥분시키는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고 그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땀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유산소 운동 전에도 땀이 나고 유산소 운동 적응 후에도 적응 전후에 다 땀이 나지만 유산소 운동에 적응된 상태에서는 콜린성 수용체의 민감성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민감성이 개선돼요. 개선되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발한 양이 많아져요. 요거를 우리가 땀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발한율이 높아졌다라고 공부해요. 발한율. 발한율에는 하나의 땀샘에서 발생하는 땀의 양도 많지만 발한율이라는 건 발한선, 땀샘의 동원력도 많아지는 거예요. 땀샘이 10개 있다고 해서 10개 모두에서 땀이 나는 게 아닌데 유산소 운동에 적응을 하면 10개 모두에서 땀이 난다. 즉 동원력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동원력이 높아진다. 그 모든 것을 표현해서 발한율이 커진다라고 공부한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발한량도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체온 조절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발한 역치가 낮아져요. 발한 역치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체온이 이렇게 높아야 땀이 났는데 그렇게 높지 않아도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온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애당초 억제시키는 거잖아요. 막는 거잖아요. 예방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운동을 더 오래 할 수 있다. 즉 중추 피로가 지연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적응 후에는 땀이 더 많이 나더라 라는 얘기예요. 많이 나고 빨리 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운동이 끝났을 때 적응 전과 적응 후에 운동이 끝났을 때 체온은 얘는 높은 상태고 얘는 낮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비교를 하자면, 단순 비교를 하자면. 그러면 얘는 더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이 끝난 다음에 이 수준까지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돼요.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되는 이유는 뭐냐면 땀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에너지를 만들어야죠. 즉 ATP를 만들어야죠. 이거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잖아요. 미토콘드리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응 전에는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게 많아지냐면 숨 헐떡거림이 많아지는 거예요. 운동 후에 초과산소 섭취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산소를 많이 공급해 줘야 그만큼 에너지 많이 만들고 그거 가지고 뭐 하겠다?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땀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예. 두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요거 이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예. 너무 깁니다 지금. 그만큼 할 얘기가 많고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요. 예. 어쨌든 첫 번째 시간에는 발안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 유산소 운동 적응 후에는 콜린성 수용체 민감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운동이 끝난 다음에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한 에너지 소비, 즉 산소 소비가 적어지므로 운동 후 초과산소 섭취량도 떨어진다라는 얘기, 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